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방통위 부위원장까지도 같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이제 조만간에 이사진과 관련된 망치 두들길 것이고 MBC가 정상화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보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탄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요 민생 없어요. 국민 없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웃긴 건 뭐냐면요. 자, 민주당이 이제는 딴지 걸 게 없어요. 특히 저쪽 편향된 언론들이 딴지 걸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진숙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뭐 법카가 문제다. 또는 뭐 2인 체계가 문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반박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2인 체계 문제 없다고요. 법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뭐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이거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청문보고서 시한을 딱 하루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강행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자, 경향신문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당일 송부, 임명 속정속결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를 했는데 그 재송부 기한을 하루를 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저쪽 편향된 언론들이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그럼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법과 절차를 지킨다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이라고 있어요. 제6조 임명동의안 등의 회부 등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가 실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3항,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즉 하루도 괜찮은 겁니다.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보고서 다시 송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민주당 국회가 안 해준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냐? 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법 제6조 사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재재판소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버팅겨도 아무리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향된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시한을 딱 하루 줬다. 이거 임명 강행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프레임 잡고 있는 겁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딱 하루밖에 기간을 안 준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뭐 했어요? 지금 방통위가 올스톱 됐습니다. 뭐 때문에? 탄핵을 하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직무대행까지도 탄핵소추안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지 않기 위해 지금 이상임 부위원장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대행까지 3연속 탄핵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방통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직무로서 빠르게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시 앞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루 동안 재송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럼 10일 기다립니까? 며칠을 기다려요? 지금 방송과 관련된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니까 빠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빠르게 방통위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게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MBC 사장만을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MBC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이 나라에 방송통신과 관련된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제 최근에 이동통신사 3사가 담합했다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공정위가 제재를 착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판매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한 거예요. 원래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지원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서로도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3사가 지금 담합을 했다라는 것이 걸려버린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공정위가 지금 제재까지 착수한 거예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언제부터냐? 2015년부터라는 겁니다. 2015년. 지금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10년 가까이.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 지금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과징금이 얼마가 예상이 되느냐? 4조가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가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이잖아요. 이동통신사 아닙니까? 당연히 방통위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진숙 후보자도 뭐라고 말했냐? 이와 관련돼서 따져보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저러한 식물방통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바로 잡아야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정말 내 돈 들이지 않고 정말 똑바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적되는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MBC 사장 하나 방탄해보겠다고 저 난리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프레임을 깨야 돼요. 좌파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마치 MBC 사장만을 교체하려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 남발로 인해서 이 방통위 업무가 멈춰져 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좌파들의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민주당 단독 표결로 방송사법이 모두 다 통과됐습니다. 다 통과됐어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악법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발의조차 못했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되니까 윤석열 정부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걸 입법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국회의장이라고 있는 우원식이에요. 자, 어제 우원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향해서 방송사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신중하기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민주당이 만든 이 방송사법이 민심인 것처럼 마치 이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원식이 엎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는 우원식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좋은 법이었으면 당신이 문재인 정권 내에 있을 때 발의를 하죠. 그때도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도 배지 달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때는 발의조차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엄포를 지는 겁니까? 심지어 국회의장이란 자리까지 올라놓고서는 그야말로 우원식이 지금 중립적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리특별위원회 언제 만들 거예요? 언제 만들 거냐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사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 심지어 EBS 들어갔어요. EBS. 네.
심지어 이거 EBS법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EBS와 관련된 이사와 관련돼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게 좌파 시민단체 또는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도 단독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EBS가 어떤 방송입니까?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에요. 실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방송마저도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또는 좌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 EBS의 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MBC 꼴라는 겁니다. 결국 MBC 꼴라는 거예요. 우리 보셨잖아요.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방송이 운영이 되는지, 실제 편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얼마나 편향되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걸 EBS까지 장악을 시킨다? 그러면 EBS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누구보다 가장 공정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방송을 해낸 그 EBS와 관련돼 가지고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이 방송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EBS를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EBS가요, 김정은을 미화시켰어요. 김정은을 미화. 이거 걸려가지고 EBS가 시기가 일렸다라고 판매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2018년이 어떤 때예요?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한참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벌일 때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EBS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어떻게든 쇼를 더 부각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8년의 EBS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방송사법, 특히 EBS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 나라에 뿌리가 내린다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벌어지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이 지금 방송사법은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배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윤 대통령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우원식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장직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누가 봐도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거수기 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특히 마구잡이로 입법 폭주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또 한 번의 폭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야, 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을 기소했었던 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공소장 허위라는 거예요. 공소장 허위. 자,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기소했던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소장이 허위라는 말로 써요.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야, 어제 그 검사분이 부친상 중이라는 겁니다. 네? 부친상 중인데도 이재명을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피도 눈물도 없다. 그야말로 정말 반인륜적이다. 정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니, 이 공소장이 어떻게 허위입니까? 어떻게 허위예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1심 재판부 이재명 이름 104번 언급됐습니다. 김성태 1심 재판부 이재명 48회 언급됐어요. 이 판결문에 따라서 이재명을 기소한 건데 그게 어떻게 허위냐고. 말이 되냐고요. 실제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문 내렸습니까? 이런 판결문 내렸잖아요.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남 목적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 관련 돈. 다 이재명 때문에 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 이재명 때문에. 네? 이러한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을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얼토당토하는 지금 얘기를 가지고 현직 검사를 또다시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 지들도 알아요. 이게 억지라는 게. 왜 그럴까? 결국에는요. 조만간에 이재명이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달 27일이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이 첫 재판을 받아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엎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검사한테. 그리고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판사한테 엎어놓는 거예요. 봤지? 우리가 검사도 고발할 수 있어.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방탄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엎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을 넘어가지고요. 사법부까지도 지금 엄포를 놓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민주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은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쇼를 하고 있느냐? 불쌍한 척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래요. 법정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누가 죄를 지랍니까? 누가 죄를 지랍니까? 본인이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심지어 이재명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현안이 쌓여있다. 임기 단축 개헌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이재명 씨,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현안이 쌓인 게 아니라 이재명이 감옥 들어갈 현안이 쌓였습니다. 왜겠어요? 당장 10월달이면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고, 당장 10월달이면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일극체제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저 난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뭐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다시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장시호 씨까지도 증인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다음 달에 검사 탄핵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문회를 열매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영철 검사라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 즉, 이 김영철 검사는 누구냐면요, 바로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즉,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사람을 검사를 데려다가 또다시 개망신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8월달이면요, 민주당의 돈봉투 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어떻게 되냐? 관련자들의 구형이 떨어졌어요. 이성만 2년 6개월, 윤관석, 임종석 1년, 그리고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인 허종식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즉, 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에는 구형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거니까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수사를 맡았었던 검사를 데려다가 청문회 추진해가지고 실제 좌표 찍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망신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4차 소환 시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불응 시 강제 구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찾아냈고 실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여론몰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검찰 내부는요, 화가 더 돋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그래도 지금 증거물이 가득한데, 안 그래도 지금 관련돼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형까지 때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국회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쟁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제 어제 민주당이 왜 현직 검사를 고발을 했는지, 민주당이 왜 갑자기 또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열심히 취재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 좌파들의 프레임 깨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습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